안녕하십니까. 은광여고 1학년 중간고사 내신 대비 설명회를 맡은 강사 강성미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졸업했고요. 아이들 1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설명회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차 구성해 보았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국어과를 중심으로 4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1번과 2번은 수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신 대비 설명에서는 3번과 4번을 조금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서술형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논술형, 서술형을 강화해라 라고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써놨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타나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등급이 개편되었죠. 그래서 기존에 9등급 체제였던 것이 이제부터는 5등급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이 10%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 은광여고는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본다면 총 29문항에 객관식 23문항, 그런데 서술형이 6문항이나 있고 그것이 30점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행평가는 2가지인데 각각 20점, 20점, 그래서 4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수행평가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수행평가에서 1점이 깎이는 것이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혹은 2문제를 틀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중간 기말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등급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까지도 놓치지 말고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은광여고 1학년 시험 범위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과는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이 시험 범위를 보면 은광여고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보시면 2단원, 이 문학을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3단원, 문법을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학과 문법이 들어가고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그런 시험으로 구성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광여고 1학년 출제 경향은 어떨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고요. 3번째, 서술형을 놓치면 1등급은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과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고 하면 지금 17번 작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보시면 나에 나타난 허생의 삶, 허생전이라는 교과서 수록 작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고전 시조죠. 이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주고 같은 태도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문학 작품들, 이게 선생님들께서 미리 알려주시느냐? 그거 아닙니다.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처음 보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 대한 선행적인 그런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현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표현법이 무엇이냐? 근데 그 표현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법을 1번부터 5번에서 찾아라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처음 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의 작품 혹은 시험 범위 내의 작품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맞기가 어렵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가령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이 보기 박스에 있는 이 읽기 자료는 작년 3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보기 박스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은광여고의 특징이 그 해의 모의고사만 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여기가 은광여고 거고요. 이거는 19년 4월 학평 문제입니다. 19년도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이 유형이 예전에 어떤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인데요. 은광여고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두 가지 서술형입니다. 소설의 결말 구조가 뭐냐, 그리고 그 결말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묻고 있거든요. 다음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지금 이 액자 구조가 이 소설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액자 구조가 뭔지, 액자 구조의 효과가 뭔지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은광여고의 내신 스타일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고리 요약집입니다. 숲을 이루는 나무 바라보기라고 지어봤는데요. 강의 중에 이루어지는 작품 간 연관성 찾기 훈련입니다. 우리 지금 시험 범위에 있는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 간의 연관성, 그리고 이 나무 간의 연관성이 이루어져서 나뭇가지와 나뭇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작품이 주어지면 그 작품과 관련돼서 같이 나올 수 있는 작품들, 혹은 어떤 작가가 주어지면 그 작가와 연관되어 출제할 수 있는 다른 작품 혹은 다른 작가까지도 연관지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교한 모의고사 해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제공을 하는데 그냥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형을 해야 하냐면 시험 범위 안에서 선택지를 변형을 해서 모의고사를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 안에 작품을 보기로 넣거나, 교과서 작품을 연계해서 모의고사와 함께 변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 문제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등급을 확정짓는 것은 결국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을 완벽하게 맞추려면 은광여고는 서술형이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까다롭고 세심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은 완벽한 암기에 있다. 그래서 빈칸 테스트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매주 서술형 복습 테스트를 실시해서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감점되지 않는지 계속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원의 시스템과 우리 학원의 자료인데요. 우리 학원은 수업, 관리, 자료로 나누어서 시스템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업인데요. 3시간 30분 동안 밀도 있게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한 번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데요. 관리 당연히 매주 복습 테스트 이루어지고요. 주중에 한 번 무조건 클리닉 와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도 테스트 결과를 매주 부모님들께 전송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인데요. 전국 기출, 강남권 기출, 자체 제작, 맞춤 모의고사, 제가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번에 시험 대비를 했을 때 자료가 부족했어, 연습할 기회가 적었어,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원의 교재들인데요. 자체 제작한 교재들입니다. 기본서, 과제집, 자습서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해서 교재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강일인데요. 은광여고는 3월 8일 토요일 10시부터 그리고 3월 9일 2시부터 개강을 하고요.
총 8회 수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1회에 직보 있습니다. 직전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회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 수업의 모토인데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같이 뛰는 러닝메이트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사 강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